발기가 잘 되지 않아 좌절하는 순간 단 10초 만에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반응, 아침에 느껴지던 기운이 사라진 몸,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시도 자체. 처음에는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일부 사람들만 겪는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남성들 상당수가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부 관계는 물론 삶 전체의 활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빨리 단정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성욕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고, 시도를 하지 않으니 몸의 반응은 더 둔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끝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는 것과 성욕이 사라진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솔직해지면 마음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 여전히 정이 있고 예전의 기억도 떠오르며 혼자 있을 때는 반응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욕구를 없다고 규정해버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시 실패하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반복되면 그 순간의 민망함과 자괴감이 마음에 깊게 남고, 그 기억이 다음 시도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성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관계도 조용히 변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않게 되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몸을 더 움츠리게 됩니다. 말은 줄어들고 괜히 거리감이 생깁니다. 남성 스스로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 전체로 보면 점점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약이나 시술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약을 써야 할 정도로 내가 심각한 상태인가, 혹시 의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욕이 사라졌다고 해서 남성으로서 기능이 끝났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성이 달라진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반응성은 조건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너무 이른 포기를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40대 남자 비뇨기과 전문의로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성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성욕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임상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직접 만나보면 실제로 욕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욕구는 어딘가 남아있지만,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몇 번의 경험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없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진료실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된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왔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던 날, 그때 느꼈던 당혹감과 민망함,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된 회피입니다.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하지만 이 말은 실제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상처를 덜 받기 위한 방어에 가깝습니다. 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욕구보다 앞서버린 상황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욕과 발기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욕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감정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신호입니다. 반면 발기는 몸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열려야 하고 혈액이 충분히 흘러야 하며 그 과정을 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정확한 타이밍에 조율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 신호가 내려오는데 몸이 그 신호를 받아주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욕구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화는 분명히 걸렸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몇 번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전화를 거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가 반복해서 잘 되지 않으면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제 성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실제 원인을 가린 채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반응입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 자율신경의 균형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많은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이때는 혈관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이완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혈관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혈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과 심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변동성이 반복되면 남성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은 다시 발기를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도 마음이 식어서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몸의 반응성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욕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몸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혹은 어느 순간부터 몸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혈관이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합니다.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와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걱정, 책임감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잘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긴장이 풀렸을 때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실패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결과에 대한 불안이 앞서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이 잘 열리지 않고 몸은 계속 준비 태세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보다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요소가 혈류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서서히 떨어지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충분한 압력이 걸리지 않으면 말초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습니다. 발기는 해면체 안으로 혈액이 빠르게 유입되고 유지되어야 가능한 반응인데 기본적인 혈류 환경이 나빠지면 반응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비교적 괜찮다가도 컨디션이 조금만 떨어지면 전혀 반응이 없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동성이 반복되면 남성은 점점 더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도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 자체가 다시 긴장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을 강제로 열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몸의 기본 반응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약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 걱정 때문에 복용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쓰기 전에 혹은 약과 함께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발기는 의지로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환경이 맞아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현상입니다. 그 환경의 핵심은 혈류, 자율신경, 그리고 긴장의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만 개선돼도 몸의 반응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중 하나가 바로 말초신경 자극입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말초신경이 밀집된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빠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와 신경계에 비교적 즉각적인 신호가 전달되고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치료가 아니라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손바닥 중앙 부위는 특히 말초신경 자극에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 부위를 일정한 압력으로 짧게 자극하고 호흡을 함께 조절하면 몸의 긴장이 낮아지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자극과 호흡을 함께 안내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몸이 편안해진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변화는 발기 반응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을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바닥 자극은 몸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인 혈류 환경, 수면, 활동량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본 조건을 조금만 정비해도 이런 간단한 자극이 훨씬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활 습관과 함께 접근할 것을 권합니다. 결국 발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개선되고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자극해야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게 누르는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몸이 이완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자극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초신경이 밀집된 부위를 통해 자율신경계에 비교적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고 몸의 긴장을 낮추는 쪽으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짧고 단순해야 하며 무엇보다 호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손을 자연스럽게 주먹 쥐어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손바닥 중앙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반대쪽 엄지로 눌러줍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면 오히려 몸이 긴장합니다. 약간 묵직하고 시원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어깨와 배에 힘이 빠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를 약 10초 정도 유지한 뒤 힘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한 번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극의 핵심은 손바닥이 아니라 호흡과 이완입니다. 손바닥 자극은 계기일 뿐이고 실제로 몸의 반응을 바꾸는 것은 긴장이 풀리면서 자율신경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지 숨이 깊어지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몸의 반응성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발기를 즉시 만들어내는 기술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손바닥 자극은 어디까지나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는 보조적인 접근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자극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법을 설명할 때 함께 점검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은 수면이 깨져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발기 반응은 더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말초까지 혈류가 전달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활동량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하체 혈류는 점점 줄어들고 발기에 필요한 환경도 악화됩니다. 가벼운 걷기나 하체를 쓰는 움직임만으로도 혈류 환경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손바닥 자극은 훨씬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긴장이 낮아지고 몸이 이완되는 경험이 쌓이면 결과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작동이 완화되고 그 자체로 발기 반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의 진짜 가치는 단발적인 효과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사용할 때는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패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의 반응성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작은 이완,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손바닥 자극이 몸의 반응을 깨우는 시작점이라면 그 반응을 유지하고 키워주는 것은 결국 일상에서의 조건입니다. 발기는 특정 순간에만 작동하는 기능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과 몸 상태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기 전에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바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율신경과 호르몬 균형을 재정비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는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발기에 필요한 이완 반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까지는 몸을 흥분시키는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의 방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물을 적게 마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고 말초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발기는 해면체로 충분한 혈액이 빠르게 유입되고 유지되어야 가능한 반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분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혈류 환경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활동량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체 혈류는 줄어들고 골반 주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걷기처럼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하체 혈류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함께하면 발기 유지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본적인 루틴이 자리 잡으면 손바닥 자극 같은 간단한 방법도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이완되는 경험이 쌓이면서 결과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고 그 자체가 다시 발기 반응을 방해하는 요인을 줄여줍니다. 결국 발기는 특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특별한 질환 없이도 발기 반응이 점점 둔해지고 있다고 느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약을 바로 쓰기보다는 수면 시간을 정리하고 물 섭취를 늘리며 가벼운 걷기와 손바닥 자극을 함께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아침에 느껴지는 몸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을 되살렸고 자신감이 돌아오자 긴장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반응이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약을 사용해도
효과가 들쭉날쭉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생활 리듬을 정리하고 몸의 이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인 뒤에야 반응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전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몸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국 발기는 외부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반응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기 문제는 의지나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건강 문제라는 점입니다. 몸의 조건을 하나씩 바로잡아주면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성형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의지 부족이나 남성성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신경의 균형, 혈류 환경, 생활 리듬 같은 조건들이 서서히 어긋났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조건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반응성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개선되고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호를 받기 시작하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손바닥 자극 같은 간단한 방법은 그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면과 수분, 활동량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그 변화를 유지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발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반응이 아니라 조건이 맞았을 때 따라오는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스스로를 많이 몰아붙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나는 왜 안 될까 하며 자책했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너무 이른 폭이나 단정 대신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비법이나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짚어드린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긴장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를 믿고 차분히 관리해 나간다면 지금과는 다른 신호를 다시 느끼게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발기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조건을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